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볼 노아텍스 유성무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그 연말정산 관련돼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그 연말정산을 반영할 수 있는 또 우리 그 소득세 감면 관련돼서 중소기업 등의 뭐 조건에 맞는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 혹은 고령자 또는 그 경력 단절되었던 여성분들 등등에 대해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련돼서 오늘 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국세청 그 법인납세국 원처세과에서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또는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라던가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들도 어떤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 규정을 근거로 한 세금 감면 제도이고 단순히 청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고령자분들,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소득세 감면은 신청이라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로자가 현재 지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먼저 회사에게 제출을 하고 그럼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 이미 재직 중이 아니라 이제 퇴직을 하셨던 근로자 분이라면 감면 신청서를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신청서 제출을 좀 뭐 늦게 하셨다면은 경정 청구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그 알아보는 요 감면 신청됐던 거를 감면세액 신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어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말정산 장려금 뭐 학자금 관련된 탭이 있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에 나의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 요 관련된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아래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면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다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지금 연말정산 귀속 대상이 지금 23년도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을 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90%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 해당하고 뭐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감면율은 90%지만 감면 한도가 150만 원. 지금보다 23년도보다 50만 원 좀 작다는 거.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60세 이상자 고령자분들이라던가 장애인분들은 지금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의 감면율을 갖고 있고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70%의 또 감면율을 갖고 있고 감면 한도는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면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산출세액 즉 이제 종합소득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중에서 일단 그 근로소득 또는 혹은 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분에 대한 산출세액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하는 겁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감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면 한도가 200만 원 또는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 한도를 두고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자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또 경력단절 여성을 상대로 우리 감면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는 만 15세에서 만 29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고, 뭐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연령 계산할 때 요 만 나이를 계산을 할 때는 군 복무 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요 청년들은 이제 감면 기간은 5년을 걸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감면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를 감면을 받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이고, 고령자,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넘으신 고령자분들은 이제 근로계약 체결 현재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3년을 걸쳐서 70%의 감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나열돼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걸쳐서 70%의 감면을 받습니다. 한도는 200만 원이고요. 네 번째로 경력단절 연성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을 하셔야 되고, 퇴직한 날로부터 2에서 15년 이내에 동종업계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2에서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 3년에 걸쳐서 70%의 감면을 갖고 2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감면을 받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 연령 계산을 하는 방법이, 군복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만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년간 병역을 이행을 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만 35세 나이에서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우리가 이제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행해야 되는 병역은 현역, 이제 군 현역 관련된 상근 예비역이라던가 경비교도, 전투경찰 순경, 의무 소방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이행 병역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어떤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들, 이 기업의 해당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 속하는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의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직계 좀비속 및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의 제1항에 따른 친족인 사람, 친족 관계인 사람, 그리고 소득세법에 이런 근로자는 또 안 되고, 그리고 보험료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해가지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기여금이 납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납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중소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재직을 하거나 이 대상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떤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은 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중기, 수도 사업이라던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및 환경보건업, 건설업, 도매, 소매, 운수업, 숙박, 음식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기술 서비스업,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회사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 또는 이제 고령자, 장애인,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다니고 계시거나 재직 중이실 경우에라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대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런 대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감면 대상 제외는 이제 요런 뭐, 전문직이라던가, 보건업, 금융업, 뭐, 기타 오락 관련된 서비스,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등, 뭐, 요런 지금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감면세액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뭐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총괄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분, 총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곱하기 총 급여액에서 방금 설명했던 그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 급여액, 그 급여액에 관한 해당하는 그 퍼센테이지만큼 우리가 발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감면율 뭐 90%라던가 뭐 70% 이렇게 감면을 받는 겁니다. 감면 한도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감면세액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감면세액을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좀 달라지는데, 감면 적용 전에 근로소득세액 공제, 그러니까 총 원래 근로소득 공제에서 내가 감면을 받는 것만큼에 대한 비율은 제외를 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청년 등 요 감면세액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대한 그 감면세액을 받게 된다면, 그 감면에 대한 분은 제외를 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요건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청년과 관련된, 또 우리 연말정산하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자, 또 그리고 병력단절 여성분들,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취업을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했을 때 이런 감면세액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만약에 연말정산 중에 이게 지금 우리 감면세액을 신청을 못 한다면 경영청구도 가능하고 사후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요 신청일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을 신청을 받는 날, 그러니까 근로자가 먼저 신청을 회사한테 해야 됩니다. 현재 재직을 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거를 신청을 받으면 요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는 거고, 이미 내가 지금 퇴직을 해서 퇴직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감면 신청서를 이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뒤늦게 하는 경우라면 이제 경영 청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또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아텍스에서 유종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